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되게 이렇게 꾸며진 모습으로는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영상을 굉장히 길게 찍었었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저 카메라 위에 마이크가 꺼진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혼자 되게 주저리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되게 옆으로 봤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저 혼자 계속 이야기를 주저리 했나 봅니다. 네. 되게 힘든 일이 많은 봄이었어요. 1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3월, 그리고 지금 4월까지. 4월이 오는 동안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여러분도 제 지나간 두 번의 최근 클립을 통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우울했는지 아마 같이 느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 때문에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는 앞으로는 좀 더 밝고 또 이런 화사한 저런 화사한 그런 저스트 조 채널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주관의 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1권, 이권을 읽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책 읽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 그 책이 가나다라 바바사 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텍스트만 읽혀지지 그게 머릿속으로 쏙쏙쏙쏙 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을 했답니다. 이걸 내가 왜 읽을 수 없는 거지? 나의 지적 영역이 이제는 책을 읽을 수 없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에 그런 책이 사실 한 권 더 있었어요. 그 책이 모리와 함께 한 수요일? 화요일? 네, 그 책이었는데 금요일이었나? 갑자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 책을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샀었는데 한 쪽을 읽고 왠지 머릿속에 들어와서 더 이상 읽지 못했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막 그때 되게 피곤했나? 그랬나? 네, 그랬었는데 머릿속에 책이 너무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막 2달, 3달 동안 가방 안에 넣고 다녔는데 결국 그 책을 읽지 못했거든요. 이 책도 약간 그런 류의 책인가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 책을 잠시 읽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막 1장, 2장 읽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책을 읽었나 조차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 책 말고 다른 책을 서점에 가서 샀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고른 책 2권은요 이거예요. 나는 뉴욕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 쌓은 비법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어떤 분들은 약간 왜 저런 책을 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들이 시시하거나 막 이런 저급의 책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인문학적인 책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요새 저에게 딱 필요한 그런 가르침을 줄 만한 책들인 것 같아서 사게 됐어요. 특히 이 책은요. 나는 뉴욕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약간 왠지 섹스 앤 더 시티도 생각이 나면서 그 왜 뉴욕에서 왜 하이힐 신고 예쁘게 막 옷 드레스업하고 막 파티를 즐기러 갈 그런 언니들이 생각나는 책이죠. 제가 아마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이었으면 그런 생활을 꿈꾸면서 이 책을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가끔씩 왜 저에게 촌철살인의 이야기를 날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저 말을 인생의 구절이야, 일기장에 써놔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랑 이야기하는 느낌의 책이었어요. 저한테는요. 뭐 저랑 나이 또래가 조금 다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저에게 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심리학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한테 현재 뭐 상황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일에 대한 고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털어놨었어요. 친구 사이기 때문에 물론 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멘토적이고 카운셀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친구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 친구한테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생각이 들고요. 또 친구의 상황 역시 가끔은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내 이야기를 너무 다 이 친구에게 털어놓기에는 가끔씩은 내가 작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친구한테 보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딱 열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구절과 또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비록 나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문학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책을 꼭 사야만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들어간 챕터는 바로 나일이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라는 챕터였고요.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뭐 사람의 뭐 외향이나 내향에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옷도 막 되게 패셔너블하게, 아니면 자신의 개성이 있게 그런 옷을 입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서도 그런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원래 나이는 얼마였던지 중요하지 않다. 나이는 나만 알면 되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제가 편집하면서 느끼게 될 건데, 제가 거리는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싫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그 직장이 제 인생에 더 이상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에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저는 일이 뭐 힘들다, 아니면 일이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다, 이것을 이유가 물론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를 전혀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일을 하게 될 때 단 하나의 행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주인데요. 일을 하는 그 과정이 제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기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끊임없이 되뇌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는 저를 분명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유튜브 외에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문화와 관련된 일을 3가지 정도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제가 먼저 이렇게 선뜻 사업으로 시작을 하기에는 우선 제일반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어요. 저는 문화에 대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선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인맥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뭐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고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넉넉하진 않지만 약간의 자본이 또 있더라손 제가 이 일을 무턱대고 막 하고 시작하기에는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제가 그 사업으로 그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런 문화단체에 제가 소속이 돼서 문화단체에 있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조금씩이나마 받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추진을 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라서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된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여러 군데 지금 어플라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여러 군데는 아니에요.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문화단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좀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 라기보다는 그 일을 같이 하는 사수의 입장으로서는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사수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일을 가르쳐줄 그 사람이 다음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후배가 사실 나이가 좀 많게 되면은 일을 가르쳐 주기가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있는 그 나이 많은 후배가 자신의 얘기를 곱게 해서 들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나이 많은 후배 입장에서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은 사수가 있다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묻기에는 내가 좀 작아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갑자기 여기서 어필을 하게 되네요. 혹시 보시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런 걱정이 있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 갑자기 여기서 전하고 싶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9등급 다음 책은요.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된 비법이라는 책을 샀는데요. 이거 영어 공부에 관한 책이에요. 이렇게 Where are you from? Germany. 젊은이라니 무슨 말이지? 이랬던 그가 1년 만에 영어 능력자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라는 이런 뒤에 있는 내용이 있는 책인데요. 그냥 요새 영어 공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하려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책이 눈앞에 있길래 통역사 이거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쓴 책이겠구나 하고 그냥 가지고 왔답니다. 이 내용은 한 가지 영화가 있으면, 한 가지 비디오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100번 이상 이제 보라는 이야기였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책을 두두두둑 이렇게 읽어와가지고 사실 이게 정독을 한 건 아니거든요. 내용을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이 본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노팅힐이라는 영화가 있다면은 첫 번이나 두 번째 정도는 자막이랑 함께 영화를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 자막 없이 영화를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은 영어 자막을 넣고 이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영화를 하나를 다 습득을 하게 되면은 귀가 들리고 말이 트이고 한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나 저 이야기 어디서 들은 적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옛날에 호주에서 있었을 때 그 미용실에 한번 친구가 머리 자른다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용실에 계시는 그 한국 분께서 스태프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영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는데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자기는 한 100번, 200번 넘게 계속 영화를 봤대요. 그 영화를 100번, 200번 넘게 이제 봄으로써 자기가 영어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호주에서 공부를 할 수, 호주에서 공부? 호주에서 이렇게 별다른 무리 없이 계속 공부라고 얘기하네. 일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왠지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이 책이 사야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 뒤에 있는
이렇게 있는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 뒤에 있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설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한 작가의 책들로만 이루어져 있답니다. 네, 요 파트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거의 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책을 지금 사기는 샀는데 잘 읽지 못하고 있다. 네, 저한테는 그런 시절이 좀 있어요, 여러분. 약간 난독증처럼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기에 제가 다량으로 구입했던 혹은 야금야금 책을 구입했던 것이 바로 저 무라카미 하루키 책입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럴 때는 다른 작가의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이야기가 쏙쏙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랑 약간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루키 책들을 이렇게 모았는데요. 지금은 약간 하루키 책들도 뭔가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잘 책을 사거나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기면 여러분께 제가 이제껏 읽었던 이 하루키 소설을 제외하고 이제껏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책들을 몇 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대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바쁘고 힘들었던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봄이긴 한데요. 빨리 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을 맞이해서 이런 저의 젊음과 에너지와 꿈을 태울 수 있는 여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여름이 오면은 이 사무실을 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사무실에 에어컨이 굉장히 없고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덥답니다, 여러분. 여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후두두두두 급하게 마무리 짓게 되네요. 여러분 감사해요.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